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추미애 법무장관이 어제 단행한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는 예상했던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 고리파의 완결판이자 윤 측근 씨말리기 인사로 끝이 났습니다. 추미애와 정권에 충성하는 애한견 검사, 충견 검사들을 꽃보직에 앉히는 막장 인사라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이진공 교수님과 검찰 인사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진중권 전 교수는 이번 중간간부 인사들, 그러니까 차장검사, 부장검사, 부부장검사, 또 평검사까지 해서 한 600여 명의 인사가 있었습니다만, 이 간부급 인사에 대해서 양아치 수준의 인사다. 또 문재인 정권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기회주의자가 출세하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우리 이 교수님은 어제 인사를 보시고 아침에 또 조간들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지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을 해가지고 자신의 그 정치적 이상이 뭔지, 비전이 뭔지, 뭘 위해서 정치를 하려고 했는지 그게 지금 불분명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 보면 편가르기 말이지. 그 다음에 내 사람. 이것만 지금 신경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한테 대들지 않는 사람, 그건 나한테도 아니야. 조국이 욕하지 않는 사람, 조국이를 오히려 박수 쳐주는 사람, 윤석열이 비난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전부 내 사람이야. 그 다음에 거기에 가장 1등 공신이 누구냐면 추미애야. 그렇죠. 추미애를 딱 앉혀놓으니까 잘해. 그래서 야 마음대로 칼 줄게 그냥 해쳐. 대한민국의 검찰이 자기들 거예요? 예? 그 국가기관이 자기들 개인 거냐고.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면 문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자기는 자기 임기 동안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칩시다. 추미애 장관도. 자기들 나가고 누가 책임져 줄 건데 그 사람들. 자기가 총에 맞지 않던 사람 계속 그 자리에 누가 보장해 줍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권력을 갖고 있는 동안에 권력비리 수사 더 이상 못하도록 딱 봉쇄를 하고 퇴임 후에도 검찰에서 자기를 수사할 수 있는 그러한 특수부라든가 이런 것들 싹 무력화시켜버리고 또 공수처를 딱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공수처장 임명해놓고 나가면은 거기다가 지금 자기들은 20년, 50년 나가서 100년까지 집권한다니까 나는 이제 깜빵에 갈 일은 없다. 빠이빠이 하고 양산에 가서 농사를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제에 집 잘 지어가지고 집 잘 지어놓고 새로 짓는다며요? 아니 사제에 농지가 또 절반 있지 않습니까? 농지법을 위반해가면서 거기서 노영민 비서장이 국회 와서 주말마다 대통령이 거기 내려가서 농사 짓는다는 대통령이 그렇게 한가한 자리입니까? 아니 기가 막히는 정진웅이라는 그 검사가 왜 갑자기 병실 응급실에 누워가지고 dengu열 그거 했잖아요. 그 갑자기 또 대통령 부인은 또 거기 내려가서 농사 짓는다고 또 그래 사진 찍어서 공개하고 이 사람도 사진 찍어서 공개하는데 무슨 모델 나가려고 그러나? 코미디도 아니고 하여간나 이 막장 정권인데 어쨌든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가장 인사의 압권은 정진웅 아닌가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사장을 자기 상관인 검사장을 폭력을 행사해서 활극을 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감찰 대상에다가 아직 정식으로 피의자 입건은 안 한 것 같은데 서울 고검에서 조상철 고검장이 지금 피의자로 수사를 해야겠다. 독직 폭행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며칠 전에도 했어요. 아니 정진웅이가 지금 검찰 일각에서는 성질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되겠느냐 하니까 여기 나왔던 윤영걸 대표랑 이런 분들은 아무리 추미애가 얼굴이 두꺼워도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그런데 진짜 했어요. 그러니까 광주지검 차장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피의자를. 이 정권은 언제든 상상 그 이상이야.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맞아요. 상상 그 이상인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검찰을 난도질했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공수처가 이제 뭐 자기들은
이 미래통합당이 말을 안 들으면 9월달에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면서 예. 해가지고 출범시키고 나면 검찰은 아무것도 아니야. 기소만 해. 예. 그런데 그것도 판검사들이 기소도 못하고 공수처가 담당하니까 그렇게 하면 뭐 해결될 텐데 왜 지금 그 얼마 남지도 않은 기간 동안이라도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왜 검찰을 이런 식으로 뒤죽박죽 만들어 놓는지 검찰 그 안에서 검찰이 검찰과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예? 하기나 오기를 부려도 어느 정도 부려야 하는 것이고, 인사라는 것은 추미애 본인이 얘기했던 인사가 만사라고. 그런데 지금 완전히 망사가 된 거 아닙니까? 아니, 인사가 그 말은 맞아요. 자기들 권력을 지키고 네. 안전을 지키는데 그게 그야말로 최고다, 만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는 거야, 그 말이지. 지금 정진웅을 감찰하고 있는 서울고검에 정진기 감찰부장 등 그 6명인가 감찰부 검사들이 있는 모양인데 5명을 싹 해체해버린 거예요. 싹 어디로 보내버려가지고 아예 감찰 자체를 못 오게. 지방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이 오겠지만 자기들 사람들을 보낼 거다 아닙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 또 하나 이번에 또 악권은 그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요. 여성인데 여성 발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보냈냐? 서울 동부지검. 그거 어디입니까? 추미애 아들 그 수사하는 데지. 예. 휴가 특혜 그 수사하는 데 아닙니까? 거기다 딱 보내놨어요. 이 진혜원이는 뭐 박원순 시장 그 사망 때도 팔짱 낀 것 가지고 뭐 이것도 성추행이냐 하고 그 참 성추행 당한 사람들을 모욕을 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달리민이 또 김정숙 여사가 뭐 농촌 지난번 수해 때 봉사하는 거 보고 힘이 납니다 하면서 용비어천가 그렇게 불러대더니 역시 뭐 아버는 사람이 출세한다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그 이영림 남부지검 공보관 하던 사람. 예. 이 사람은 또 바른 말을 한다고 했어요. 말하자면 추미애 그 법무부가 검찰을 대하는 방식이 정말 붕괴스럽다. 또 그걸 가지고 거기에 또 아부하는 이런 일부 인사들 보면 역겹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 이런 사람도 쫓아오고 있어. 응? 대전 어디 고구마 검사를 쫓았던가 뭐 이런 여하튼 대전으로 지방으로 쫓아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추미애는 이거예요. 추미애 장관 공공연히 그래 내가 보복할 건 보복해. 그다음 내가 봐줄 건 봐줘. 뭐 문제 있어 이거거든. 전번에도 뭐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하다 자꾸 따지니까 그 어쨌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대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야. 문재인 이 사람은 뒤에 가만 앉아가지고 추미애 시켜놓고 뒤에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구경하는 거야. 대통령이 세상에 어느 나라 대통령이 이 상황이 됐는데 뒤에 팔짱 끼고 있는 겁니까? 그거는 내가 추미애 시켜서 시킨 일인데 내가 할 말은 없겠지. 그래서 뒤에서 추미애 잘한다 이러겠지만 그런 대통령이 과연 대통령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하는 건지. 문재인 대통령은 나타나야 할 때는 안 나타나고 안 나타나도 될 때는 꼭 나타나지. 속된 말로 광낸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좀 어필할 만한 일에는 또 앞장서서 나서가지고 옛날에 그 구두 광낼 때 어떻게 낸지 알아요? 네. 이 구두 할 때 택택택 침뱉어서 하잖아. 침뱉어서. 네. 그 대통령이 그런 거나 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지금? 근데 추미애는 지난번 법사위에서도 또 아들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또 바로 화를 내면서 검사들이 왜 수사를 안 한 거야 하고 야단을 쳤는데 아니 자기 아들은 아무런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법무부에 무슨 추미애 TV란가 그 법무부 TV 거기에다도 아들의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해명을 하고 거기 동부지검장 있던 사람 그 아들 수사를 6개월간인가 지금 지지부진하게 해놓은 사람을 고기영이 차관으로 딱 승진하고 또 지금 그 후임 지검장도 자기 사람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수사를 했던 김남우 차장검사는 사표를 내버렸어요. 도대체 수사도 못하게 그러면서 공정하게 수사를 하고 빨리 수사를 아니 검사들이 이렇게 모든 면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수사를 하겠어요? 전주의 의원이 통합당 전주의 의원이 수사하세요.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딱 일어나왔거든. 그럼 수사 지휘권 발동하세요. 또 일어나왔거든. 그랬더니 수사하면 되잖아요. 수사하면 밝혀질 텐데 세상에 말이지 뭐 채널에 이동재 전 기자 그거 잡아 넣으려고 장관이 말이죠. 유례없는 수사권 지휘권까지 발동해가지고 검찰총장 보고 다른 사람들은 검찰총장 보고 수사 라인에서 뺐잖아요. 배제시키고 검찰총장을 배제시키는 그런 수사 지휘권을 검찰총장을
대해서 발동했거든. 이런 무리를 예사로 저지른 사람이 그렇게 당당한 사람이 자기 아들 문제 나오면 적어도 자기는 아무 말을 안 해야 되는 거야. 수사가 끝날 때. 그게 도리거든. 그건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도 도리인데, 껌껌이 이야기를 다 하니까, 오죽하면 민주당의 소병철 의원, 이 사람도 그랬다잖아요. 자꾸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억울하다고 자꾸 그러면 수사는 검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주의를 그렇죠. 줬다잖아. 예. 예? 창피한 줄은 몰라요, 이 사람은. 그래도. 검언 유착 수사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검언 유착 수사팀도 완전 해체를 해버렸어요. 해체해버려야지. 그 팀장인 정진웅이는 승진해서 광주로 가버렸고 그 위에 1차장은 이정현은 진작 또 검사장으로 승진시켜갖고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딱 보내버렸고 그 특수 2부장도 거기에 같이 했던 모양인데 그 사람도 또 인사를 해서 뭐 1부장인가 또 박혀버렸고 이래가지고 사실상 검언 유착 수사 자체가 팀 자체가 해체가 돼버린. 근데 주면은 엊그저께 또 법사에 나와가지고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되니까 아직 수사도 시작을 안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수사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검언 유착이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규정할 수 있어, 그러면. 그때는 그 발표할 때는 이건 뭐 본질이 검언 유착이고 여러 가지 증언도 있고 증거도 다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나온 게 없고 완전히 오히려 검언이 아니라 권력오고 MBC오고 결탁한 그런 사건으로 지금 변질이 된 거 아닙니까? 진실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 그럼 하다가 수사를 제대로 하려면은 그 수사팀들을 그대로 놔둬야 하는데 하긴 그 수사팀들 중에서 정진웅만 빼고 부부장이야 6명인가 7명 검사들이 다 기소 반대하고 한동훈 기소 반대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내보낼 수밖에 없네요. 근데 이제 이 추미애도 그건 있겠죠. 뭐냐면 한동훈이 도저히 더 이상 걸어놓을 수는 없다. 근데 정진웅이하고 전부 가만 놔두면 어떻게 하면 책임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그 슬쩍슬쩍 빼버려가지고 그 김을 일단 빼고 그 다음에 흐지부지 넘어가겠다는 거지. 왜? 한동훈을 잡아놓을 수 없으면. 한동훈이를 못 잡아놓는 순간에 여론은 어디로 돌아가냐. MBC하고 거기 조사라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올 테니까 이제 KBS도 해야죠. KBS, MBC 엄청난 오보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슬쩍 해가지고 물타기 해가지고 없애버리려는 이런 수작 아닌가 모르겠어요. 지금 와서 뭐 새삼 무슨 그거 가지고 하겠습니까? 무슨 수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동재 전 기자 그래 재판 받아가 해결해 이거지. 혼자만 재판 받아 해결하고 한동훈 씨는 모른 척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지. 연구관으로 있다 그냥 거기서 제대해. 그만 들어와 이 얘기 아닙니까? 인사 발령도 안 그러니까. 내고 검사장을 지금 연구위원으로 그러니까. 발령 내가지고 완전히 뭐 이렇게 처박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든가. 그래, 만기제대하고 싶으면 만기제대하고 일찍 나가고 싶으면 일찍 나가고 알아서 하라 이거지. 이런 식으로 사건을 그야말로 그 말이 맞아. 이 태산 명동의 서일필이라고 그러더니 그렇게 온 세상을 들썩거리도록 해놓고 난데 지금은 슬쩍 빠져버리잖아요. 어쨌든 이번 인사에서 가장 저는 걱정이 되고 뭐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뭐 애완견이든 뭐 충견이든 뭐 좀 봐줄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권력 수사, 비리 수사 이 자체가 끝장이 났다 이거 아닙니까? 특수부라든가 공공수사부, 강력부 이런 부분은 대부분 줄여갖고 형사부, 공판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검사들이 이제는 직접 수사하지 말고 경찰들 수사한 거 가지고 기소하고 공판이라 다니라. 그러니까 경찰 뒤지다까지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는 권력 비리 수사는 할 수가 없겠구나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울산 사건 수사하던 김태형 공공수사부장 이 사람은 대구지검 형사부장으로 내려가 버렸고 이복현 또 이재용 사건이라든가 이런 권력비리, 금융비리 이런 것들을 수사한 이복현 부장도 대전지검 형사사무장으로 내려보내버렸고 또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수사하던 이정섭 이 동부지검 형사6부장도 수원지부로 내려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권력비리 수사를 했던 사람들을 그 담당 부장들을 다 지방으로 차천시켰으니까 그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뭐냐면 사실 검찰은 앞으로 이제 수사를 뭐 계속 할 수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수처가 되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 이런 거는 전부 일단 갖고 와. 왜냐하면 뭐든지 검찰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꼭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보고를 해가지고 이 공수처에서 그거 갖고 와 우리가 담당한다 이러면 갖다 줘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 기존의 수사팀들이 계속 있게 되면 필요 없이 말이야 너무 정확하게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갖다 줄 수 있거든. 그렇죠. 예? 갖다 주고 가서 증언할 때도 너무 필요 없이 원하지도 않는데 정확하게 만들어서 갖다 주고 하니까 흩어버리는 거예요. 온 산지 사방으로. 예. 흩어버리면 나중에 와서 공수처가 조사를 해보니까 별거 없더라. 이거는 그래서 전부 무혐의 처리할 수도 있고 지금 재판에 간 그 공소 유지한다고 그래도 가가지고 또 희미하게 하죠. 이거 괜찮아. 이거 넘어갈 수도 있고. 이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이 걸리는 모든 수사 문제는 이렇게 해서 일단락 짓고 공수처는 앞으로 뭐 하느냐. 판검사 기합 주고 그다음에 야당의 눈부라리가 야당 의원들 니들 뭐 잘못한 게 없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가려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공수처 국가가 되는 거지. 정말 라임 옵티머스 이 사건 수사도 지금 지지부진한 데다가 거기에 있는 또 담당들도 또 다 인사 조치 돼버렸기 예. 때문에 그동안 뭐 민주당 모 의원이라든가 부산 사을 이상호인가요? 예. 원조 친노라는 그 위원장은 구속을 시켰는데 그 구속시킨 검사도 또 지방으로 자천돼 버리고 전부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정말 앞으로 우리 검찰의 위상이랄까 이런 것들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막 검사들이 이번 인사 이후에 상당히 줄사표를 낼 가능성도 지금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자존심이 상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어떻게 할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인사권을 휘두르는데 인사권을 합리적으로 휘두르면 모르는데 지금 이번 인사도 물론이고 그 전에도 그랬지만 윤석열 총장은 완전 패시가 아닙니까? 검찰청법에 엄연히 검찰 인사는 장관이 총장과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협의도 지금 제대로 하는 게 없잖아요. 그동안의 관행은 이제 뭐 그때는 법무장관이 또 검사 출신이고 되게 이래서 그랬겠지만 법무장관하고 검찰총장 사이에서 인사 논의를 할 때 되게 아마 검찰총장이 이제 현장에 밝으니까 그렇게 인사 기본안을 만들고 그러면 이제 법무장관은 대통령하고 사이에서 이제 또 정책적으로 인사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러면 그걸 가지고 잘 절충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검찰총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돼 있었겠죠. 근데 의논한다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추미애 장관 들어서 가지고는 저기 내가 부른데 네 명을 거여가고 오지도 않았다든지 엉뚱한 소리 해가면서 완전히 지금 해니까 윤 총장 이번에는 인사안 갖다 인사 그걸 보고 난데 나중에 신문에서 읽겠다고 그래서 돌려보냈다면서요. 그렇죠. 심재철 이제 검찰국장 인사 책임자 아닙니까? 법무부에서 뭐 대충 인사안을 가졌는데 아마 몇 사람은 지금까지 관례에 따라서 뭐 윤석열 총장이 뜻을 전달을 했겠죠. 뭐 박현철 대검 정책기획관이라든가 또 형사 1과장 뭐 이런 분들은 거기서 근무하면 지금까지 관행은 중앙지검으로 가서 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도 다 서울 서부지검, 울산지검 이렇게 내보내버리니까 그거 딱 보고 윤 총장이 그럼 더 이상 볼 게 없네 하고 그냥 갖고 가라. 나 신문 나오면 볼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 장관이 전번에도 그 간부 인사할 때도 저 윤석열 총장이 간부 자기 의견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윤 총장이 이야기하는 사람만 절대 안 해준다는 거 아니야. 전에도 얘기했지만 배영원 공공수사부장 그 10월 15일까지 4.15 총선 선거사범들 총괄 지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때 끝날 때까지만 좀 남겨달라고 딱 한 사람 청원했는데 전주지검장으로 내려보내버렸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눈과 귀가 되는 그 차장검사들 4자리를 싹 없애고 거기다가 입 역할을 하는 권순정 대변인도 전주지검으로 내려보내버리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윤석열 참모라고 이름이 붙여진 사람들, 아, 저 사람은 윤석열하고 가깝다 한 사람들도 대검에서부터 아주 그냥 싸그리 씨를 말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 대통령이나 추 장관이 얼마나 우리나라 공직을 우습게 하느냐 하면요. 그 다음에 제도를 얼마나 우습게 하느냐 하면 윤석열 한 사람 그 죽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인사를 가장 왜곡시켜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제도도 조직도 그런 식으로 그게 제도를 바꾸거나 또 이 뭐죠 그 인사를 이렇게 하는 것은 윤석열 일단 하나를 죽이기 위한 거예요. 차라리 솔직하게 윤석열 불러가지고 당신하고 나는 안 맞아. 안 맞으니까 당신이 저 결심해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윤석열 총장이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면 윤석열이 밖에 나가면 인기 얻는다. 이것 때문에 와 싫다는 거지. 죽일 때는 확실하게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적어도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짓을 해서 되겠습니까? 어쨌든 앞으로 윤석열의 선택이 좀 본인도 고민이겠고 국민들도 주시할 수밖에 없는데 뭐 본인 얘기가 현 상황에서는 어떻게 뭐 할 아무런 힘이 없다, 방법이 없다 이렇게 주변한테 한탄을 했다는데 과연 윤석열 총장이 지금 문재인 정권과 추미애가 원했던 대로 완전히 지금 고립화, 뭐 사면 초과 정도가 아니라 딱 한 사람만 남겨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내년 7월까지가 임기라고 본다면 거의 1년이 지금 남아 있는데 저는 끝까지 그래도 윤석열 총장이 버텨주는 거 이게 그나마 검찰이 명맥을 유지해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가 궁금하네요. 그렇게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윤석열 총장이 계속 버텨야 이 사람들 자꾸 추태를 더 보일 거단 말이죠. 지금 얼마나 추태를 많이 해요. 부끄러운 줄도 몰라. 윤석열 총장도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꾸 대통령하고 이런 사람들이 추태를 보이도록 만드는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뭐 윤 총장이 그걸 겨냥해서 그러지는 않겠지만 문 대통령이 그 정도는 알아야지. 뭐냐면 자기가 아무리 그렇지만 저 임명장 주면서 아주 우리 윤 총장님 그러고 말이지 살아있는 권력을 더 엄정하게 해가지고 더 하라고 그렇게 자기가 당부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킨 대로 대통령이 시킨 대로 하니까 지금 저 모양 아니야. 저렇게 해가지고 왜 내 시킨 대로 해. 이래가지고 저러는데 대통령이 그거 창피한 줄도 몰라. 지금 가만 보니까 왜 권력 주변에서 하도 둘러싼 그런 사람들이 이 짓을 하니까 대통령이 뭔지 모르는 거야. 그냥 천지를 모르고 얹혀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네, 시청자 여러분. 이번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를 보면은 그 이전에 뭐 검사장 인사도 그랬습니다만은 정말 검찰 인사, 검찰 조직 자체를 추미애가 자기 호주머니 속 공깃돌 다루듯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 막장까지 갈 경우 어디가 어떻게 될 건지 정말 상상을 불허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